지난 주말에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국회 안에 있는 남성 국회의원들의 목욕탕 안에서 영남 의원들 몇 사람이서 지가 정치를 뭘 한다고 라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계속 하는 것들을 우리 당 국회의원이 듣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했던 내용이에요. 목욕탕 이야기까지 하세요? 네, 목욕탕 안에서 지가 무슨 한동훈 지가 무슨 짓을 한다고 또는 또 한 가지가 그 표현이에요. 나이도 어린 놈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남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 가부장적 사고방식들이 국힘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이도 어린 놈이 지가 뭘 정치를 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성공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발장 딱 끼고 개그맨이 우리 웃기면 우리를 웃길 수 있나라고 꼬나보는 것처럼 똑같이 국힘당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정말 잘할 수 있나 하고 지금은 관찰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못 넘기면 인류화보다 더 빨리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이제 한동훈이 하는 게 과거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노태우 모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고 장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데요. 노태우가 12.12 쿠데타 때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공범입니다. 네. 공범인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냐면은 노태우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동훈도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노태우가 당 총재가 됩니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태우가 하는 게 뭡니까?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본질을 회피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사람의 공범이라는 것을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해서 6.29 선언이라는 걸로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쌍생하다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한 몸인 거고 특검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끊임없이 노래를 해줘야 됩니다. 대중들이 잊지 않도록. 대중은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서동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란 사람이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것 자체가 한국 정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칼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명검이 되는 것은 수도 없이 두드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두드려져서 단단해져야지 검이 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검과 검이 부딪힐 때 이제 칼과 칼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가 나가거든요. 이가 나가게 되면 검이 베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검들이 주로 이제 거의 몽둥이처럼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검이 진짜 오래 단련된 검들, 두드려진 검들은 이게 이가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두드려진 검이 아니라 화려한 검일 뿐이에요. 겉모습이 화려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 전쟁용에서는 활용되어지는 검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화려한 검도 쓰임이 있겠죠. 장식용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검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온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비극이고 제가 제대로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간이거든요. 제가 역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런 사람은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구 아니면 강남 3구 이 둘 중에 하나에서 100% 출마해서 안정된 기반을 갖고 그 속에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도 뒤통수를 충분히 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센세이셔널한 정책을 분명히 만들 것이고 언론이 엄청 띄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잘 준비를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느냐. 제가 또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노태우하고 비교해 주신 부분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크게 타협하거나 크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든가 또 나중에 평가에서는 남북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부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일갈할 거냐라는 건데 어제 그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당정대가 모여서 김여사 특검법은 수용 불가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얘기한 것으로는 총리 공간에서 어제 긴급하게 비공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욱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당의 정치 공세다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2년 동안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쟁 특검이고 악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라고 아예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형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대로 봤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정대가 그냥 모여서 이 수용 불가다라고 입장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융통성을 줬어요.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해서 6.29 선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융통성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퇴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 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장을 잠시 빌려준 것 뿐이다. 그다음에 손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통장을 관리했고 통화한 내역들은 더 나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아시겠지만은 이 공범자들이 실제로 징역을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힘으로 그것을 수사 안 하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막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에게 어떤 융통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뭐 노태우가 되려고 했다면은 한동훈이 아니라 뭐 권영세라든가 원희룡 같은 정치적 경력이라든가 또는 융통성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섰겠죠. 근데 한동훈을 섰다는 것은 이 특검 자체가 정권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수당방 방법을 가리자고 막아라라는 그냥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이 해야 될 것도 뻔합니다. 이 특검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집중을 해야지 다양한 한동훈이 던지는 정치 이슈에 그쪽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예를 들었는데 장세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장세동은 전두환의 아바타고 전두환의 꼭두각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동훈을 윤석열의 아바타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장세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총선 승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부인의 관계를 이 단절시키고 갈라치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 전술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많게는 70%, 적게는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여론조사가 재밌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70%에서 65%가 나와요. 오히려 10%포인트 높게 나와요. 네. 이 부분들은 그동안 대통령이 양국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역의 이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상식과 원칙 속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그 거부권을 줄 때만 해도 별 후폭풍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대통령 부인하도 잘못했으면 수사받게 해야지 왜 수사를 안 해? 이제까지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야? 그러면 법까지 통과가 됐으면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시선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현재 그 국힘당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잖아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간신들의 때로 현 정권을 갉아먹고 있다. 두 번째, 한동훈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네. 아무런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총선 뒤에 하자, 총선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했는데 용산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1차적인 경고를 먹고 이미 쫄보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쫄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쫀 채, 담담한 채, 대담한 채 하고 이제까지 말을 찌끄려 왔었으나 이제는 그 여지마저도 없애버렸다. 생각하지 마. 어디 꼭두가시가 생각해.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그 사인이 났고 이진복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동훈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